현재 이란은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모습을 표현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의 분노는 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12월 28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전통시장 중 한 곳인 그랜드 바자르의 상인들이 급격한 통화 가치의 하락과 비용 급증을 이유로 파업을 시작하며 소규모 항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뒤인 12월 29일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파업과 항의가 대학가로 급격하게 확산되며 시위로 격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와 행진 그리고 구호 가두 시위가 시작됩니다. 이란의 경제는 수년 사이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하나의 구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이 등장한 것은 단순히 이 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행위를 이란 정부가 지지할 때도, 2022년 히잡 시위에서도, 2019년 피해 11월이라고 불리는 유류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이란 국민들의 시위에서도, 2009년 부정선거에 맞서는 녹색운동 당시에도 유사한 문장들이 지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이란의 국민들은 이란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내부 전반의 문제를 단순히 이란 내부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이란이 레바논도, 가자지구도, 팔레스타인도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국민들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란이 직면한 문제를 설명하는 수많은 원인 중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지도자들은 이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란을 통치하고 있던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당시 새로운 이슬람 공화국은 외부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팔레비 왕조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며 자신의 부패를 숨기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는데 결정적 원인 중 하나이자 혁명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유였지만, 반대로 미국 및 서방 세계와 대치할 수밖에 없는 외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과 체결한 우호 조약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으며, 국경 분쟁으로 시작된 이란과 이라크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갈등, 레바논 내전, 요르단의 충돌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의 활동 등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란 혁명 전후로 이어진 국가 간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충돌, 내부 종파 갈등, 외부 개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란은 외부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이어지는 고립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이념적 동인을 통한 동맹 관계를 통해 안보적 필요성, 정치 및 지정학적 기회 등 다양한 외부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동 지역 내 국가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새로운 이슬람 공화국의 정책 방향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시아파 세력,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및 그 하위 조직,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예멘의 후티 등 친이란계 정권 및 단체와 연합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추후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세력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이스라엘 및 서방 세계 또는 그에 동조하는 다른 중동 국가들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항의 축의 작동 방식은 이란이 석유 등의 자원이나 무기 거래를 통해 형성한 막대한 자금들을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정권 또는 단체 및 세력에게 지원하고, 이들은 중동 지역 내 영향력을 유지하며 때론 이란의 뜻에 동조하며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과 대립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란이 외부 고립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함께 미국 및 서방 세계와 비교해 불리한 입장에 위치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을 해결하기 위한 프록시 전쟁 양상으로 점차 발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명 지도자들의 행위들에 대해 이란 내부적으로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당시 반제국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이른바 혁명 수출로 불리는 담론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국경 분쟁에서 시작된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 내부적으로 외부의 혁명을 확산시키는 전략이 이란의 국력과 인구, 물적 자원을 갉아먹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이 외부적 고립을 막기 위해 힘쓰는 동안 내부적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89년 집권한 라프산자니 정부는 이란 이라크 전쟁의 전후 복구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국가 주도의 재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정권과 결탁한 크로니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불투명한 계약과 부패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1997년 선거에서는 이란 국민들이 변화를 위해 개혁 성향의 하타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여전히 이란 정부는 종교 및 사법 기구를 통해 이란 국민들의 개혁 요구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정부패를 용인했고, 한 발 더 나아가 보수 세력들은 비판적 언론들을 강제 폐간하며 대응했습니다. 결국 이란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정치적, 경제적 개혁 시도는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내부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위헌적 태도로 취하는 것과 반대로 저항의 축에 대한 외부 지원을 지속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란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대외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확산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란 정부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2009년 이란에서 발생한 대선 부정선거 의혹은 누적된 경제적 결핍과 정치적 억압이 폭발하는 기점으로 녹색운동이라는 대규모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9월 18일 이란 정부는 1979년 혁명 이후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와 이스라엘을 규탄하기 위해 관제 시위를 벌이는 행사를 매년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녹색운동 시위대들은 이 관제 시위에 맞불을 놓으며 정부가 강요하는 이스라엘 타도라는 구호 대신 자신들은 가자지구도 레바논도 아닌 이란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란 정부가 30년간 이어온 혁명 수출의 이념이 더 이상 이란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의 구호는 이란 정부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불만이 촉발된 대규모 시위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호는 2022년 이후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2022년의 히잡 시위는 단순히 복장 규제에 대한 저항을 넘어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불평등의 폭발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시달리는 동안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프록시로 규정된 대외 동맹 유지 자금과 정권 결탁 세력인 크로니들의 부를 증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국가 경제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며 부를 독점하는 폐쇄적 경제 구조는 청년 세대에게 기회의 상실을 안겼습니다. 여성 인권 탄압은 이러한 압제적 시스템의 가시적인 상징이었을 뿐, 그 이면에는 독점된 부와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히잡 시위에서도 시위대들은 자신들이 이란이며 레바논도 가자지구도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어지며 결국 내부적 폭발로 내몰린 이란 정부는 변화보다 기존의 방식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022년 히잡 시위 이후에도 이란의 자금들이 헤즈볼라 및 시리아 관련 자금망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을 공개했고, 이란산 원유를 환적하고 판매한 대부분의 수익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 또는 이란 고위층과 연결된 소수에게 집중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적발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보다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해 정권을 유지하고 대외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들만 보여왔습니다. 결국 1979년 팔라비 왕조가 보였던 모습이 현재 이슬람 공화국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이 나타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위하는 행동들만 반복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란의 경제 지표는 단순한 불황을 넘어 시스템적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처음 등장했던 가자도 아니며 레바논도 아니라는 이란 국민들의 외침은 더 이상 대외 안보가 이란을 지킬 것이라는 설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분노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닌 이란 테헤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는 제재로 인해 줄어든 국가의 한정된 자원조차 이란의 국민이 아닌 소수의 특권층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정부는 해당 구호와 시위 전반을 서방 세계의 개인 및 외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으로 해석하며 일부 무장 행동과 테러 정황이 포착됐다는 입장 아래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외부 세력의 개입을 우려하며 이번 시위가 이란 내부 문제에 대한 서방의 개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이슬람 공화국은 분열과 혼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9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수많은 원인들이 장기적으로 쌓이며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번 상황을 이란 정부가 기존 방식으로 모면할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1월 9일 이후 이란의 시위가 점차 지도 위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국민들의 분노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란 체제 붕괴에 다른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